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의 주인공은요. 밤하늘에 늘 떠 있는 익식한 존재죠. 바로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셀레네입니다. 아, 셀레네군요. 네. 저희 손에는 이 셀레네의 그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요. 그녀가 품고 있는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징성, 여기에 관한 다채로운 자료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네, 자료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셀레네를 그냥 달의 여신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대신에요. 그녀가 가진 그 풍부한 의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태양과의 그 역설적인 관계, 또 숨겨진 지혜, 무의식의 깊이, 그리고 강력한 여성적 원리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관계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녀 이야기 속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반전 그리고 깊이가 숨어 있더라고요. 자, 이 매혹적인 달의 세계로 함께 뛰어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셀레네의 기본적인 정체성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그녀는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 신화의 달의 여신이고요. 네, 로마 신화에서는 루나와 동일시되죠. 맞아요, 루나.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녀가 단순히 밤을 상징하는 걸 넘어서 그 태양신 아폴론의 자매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 관계가 중요하죠. 네, 로마식 이름인 루나는 태양, 그러니까 솔의 정반대편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되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료에 따르면 셀레네는 종종 좀 차갑고 축축하며 뭐랄까 희미하게 빛나거나 어두운 존재 이렇게 그려지고요. 태양과는 대비되는 속성들이죠. 네, 또 여성적이고 육체적이며 수동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고요. 꼭 밤과 낮처럼 태양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셀레네 혹은 루나의 그 진정한 복잡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복잡성이요. 네, 그녀는 단순히 태양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루나는 태양의 자매일 뿐 아니라 신부, 심지어는 어머니이자 배우자로까지 묘사됩니다. 와, 어머니요? 태양에? 네, 이 관계의 다층성, 거의 모순에 가까운 이런 연결고리들이야말로 루나의 상징성을 아주 풍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 못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역설적인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낳습니다. 심리학적으로요? 네, 칼 융 같은 심층 심리학자들은 이걸 무의식, 그러니까 달이 의식, 즉 태양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상징으로 보기도 해요. 아, 무의식이 의식을 낳는다. 네, 마치 태초의 어둠, 즉 밤이 빛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처럼 달이 태양의 어머니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 창조 신화들에서도 종종 혼돈이나 밤이 질서나 낮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한 자료에서는 심지어 태양 자체도 달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헬리오스, 즉 태양에 의해서 임신되고 그 생성적인 원리를 공기 중으로 발산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헬리오스에 의지해 임신된다고요? 네, 이게 단순한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역동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태양의 어머니라니. 우리가 보통 남성적이고 능동적인 태양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면에 이런 전복적인 상징이 숨어 있었다는 점이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다면 셀레네는 밤하늘을 비추는 역할을 넘어서 지혜와 지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고대의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 하죠. 그 분파 중 하나인 시몬 마구스파에서는 헬렌, 그러니까 셀레네를 에피노이아, 즉 사고력, 또 사피엔티아, 지혜, 엔노이아, 생각 이런 것들과 동일시했다고 나와요. 네, 지혜의 여신으로 본 거죠. 또 신비주의적인 오르페우스 교에서는 그녀를 모든 것을 아는 처녀, 영어로는 omniscient virgin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모든 것을 아는 처녀나 네, 한 자료에는 루나와 지혜의 정도가 함께 증가한다. 이런 흥미로운 언급도 있어요. 혹시 이게 달이 이렇게 차오르는 모습이랑 내면의 지혜가 밝아지는 걸 연결시킨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셀레네의 지혜가 단순한 어떤 지적 능력, 그러니까 정보나 논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단순한 지식은 아니다. 네, 자료들에 나타난 그녀의 지혜는 달의 주기처럼 변화하고 또 받아들이며 새로운 것을 인케하는 뭐랄까 수용적 지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변형시키는 자연의 순환 같은 그런 지혜랄까요? 수용적 지혜. 뭔가 느낌이 오네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녀는 이 연금술 작업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겁니다. 연금술의 어머니요? 네, 연금술에서 그 낡고 불순한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차원의 순수함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녀의 수용적이고 변형적인 힘이 필수적이라고 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수용적 지혜, 그리고 변형의 어머니. 정말 단순한 지식 축적과는 다른 차원의 깊이가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네, 그쵸. 셀레네의 또 다른 중요한 상징으로 물과 습기가 언급되는데요. 그녀는 습기를 준 자, 휴모리피컨스, 습기의 여주인, 도미나 휴모리스, 그리고 물의 별자리인 개자리의 지배자로 묘사된다고 해요. 네, 물과의 관련성도 아주 중요하죠. 어떤 자료에서는 아예 그녀 자신이 물이다. 그리고 이슬의 풍요로운 양육자, 알마 누트릭스 로리스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달과 물의 관계는 주수간만의 찰 같은 현상 때문에 비교적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더 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물과의 연관성은 셀레네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데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부터 물은 생명력 그 자체, 또 끊임없이 흐르는 감정,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해왔거든요. 아, 무의식까지요? 네. 따라서 셀레네가 물과 연결된다는 것은 그녀가 생명의 근원, 풍요로움, 감정의 흐름, 그리고 인간 정신의 깊은 무의식 영역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이슬의 풍요로운 양육자라는 표현은 그녀의 생성적이고 양육적인,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측면을 아주 시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밤사이에 조용히 느려서 만물을 적시고 키워내는 이슬처럼 그녀의 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군요. 이슬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명력. 멋진 표현이네요. 지금까지 셀레네의 창조적이고 양육적인 면모, 지혜와 생명력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자료들은 여기서 동전의 뒷면처럼 그녀의 어둡고 모순적인 특성 또한 강하게 조명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또 핵심이죠. 그녀는 섬뜩함, 영어로 구루썸네스라고 하던데, 혹은 뱀과 같은 특성과도 연관된다고 해요. 뱀은 고대부터 지혜나 치유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험, 유혹, 죽음 같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뱀의 상징성은 매우 복합적이죠. 심지어 고대의 기도문에서는 달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달이 기울어서 사라져가는 시기를 개 또는 암캐라고 불렀고 셀레네 자신이 개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묘사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서늘해지는데요. 이건 단순히 달에 보이지 않는 뒷면을 넘어서 그녀 안에 내재된 어떤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힘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살레네의 이런 어두운 측면은 특히 그리스 신화의 또 다른 강력한 여신, 바로 헤카테와의 혼동 혹은 융합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헤카테요. 마법의 여신으로 알려진? 네, 맞아요. 헤카테는 달의 위상 변화 중에서도 특히 어두운 달, 금음달과 관련된 여신으로 밤, 교차로, 마법, 유령, 그리고 지하세계와 같은 그런 경계 영역을 다스립니다. 경계 영역이요? 네, 그녀는 마법과 마녀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그 유명한 마녀 메데이아의 숭배대상이기도 했죠. 셀레네와 헤카테의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아름답고 은은한 달빛의 여신 셀레네 안에도 헤카테처럼 어둡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아,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하지만 여기서 개나 뱀과 같은 상징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상징 체계에서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재생하는 순환적 생명력, 지혜, 치유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것처럼요. 아, 네, 그렇죠. 개 역시 단순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승의 암내자,
예를 들면 아누비스나 케르베로스 같은, 또는 경계의 수호자 혹은 충정스러운 동반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런 상징들은 셀레네가 단순히 빛나는 여신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기에 때로는 두렵거나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셀레네가 순수한 처녀, 벌진으로 묘사되는 부분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순수함과 헤카테적인 어둠, 혹은 뱀이나 개와 같은 상징들은 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게 바로 핵심적인 모순이죠.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셀레네는 광기, 매드니스, 간질, 에필렙시, 그리고 다른 질병들을 인간에게 보내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달빛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그 루나틱이라는 단어의 어원과도 연결되는 듯하고요. 네, 그렇죠. 루나에서 온 말이니까요. 연금술 전통에서 여성이 때로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고 낙원의 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 시각도 있다는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셀레네 이미지에도 투영된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 즉 셀레네가 지닌 본질적인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요? 네, 순수한 처녀이면서 동시에 유혹적인 존재일 수 있고 생명을 주는 어머니이면서 광기를 불어넣는 마녀일 수도 있다는 것. 자료에서도 명확히 지적하듯이 달의 성격은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분석적으로 그 인격의 개념을 나누어야 할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인격을 나누어야 할 정도라. 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 흔히 초승달이나 보름달로 표현되죠. 그 모습과 동시에 마녀처럼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존재, 즉 금음달이나 헤카테와 연결될 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자비와 광기, 순수와 유호. 이 모든 상반된 힘들이 셀레네라는 하나의 상징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극단적인 면들이 공존하네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측면들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의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깊은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셀레네의 이런 복잡하고 역설적인 면모는 심리적 그리고 연금술적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른 고대로부터 영혼의 거주지, 리셉타클럼 아니마름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라니 좀 신비로우면서도 조금은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달이 가진 신비로운 이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특히 고대 페르시아에서 발원한 그 마니교에서는 달이 죽은 자들의 영혼들로 가득 차고 이 영혼들을 태양에게 넘겨주면서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차오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를 영혼의 여정으로 본 거죠. 네, 달의 위상 변화라는 천문 현상을 영혼의 정화와 순환이라는 아주 심오한 우주론적 드라마로 해석한 상상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특히 칼 유용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셀레네, 즉 달이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원형, 바로 아니마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아니마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니마는 남성 안의 감성, 관계성, 창조성, 직관, 그리고 무의식과의 연결 통로 등을 나타내는 아주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봄의 ним프로서의 달은 아니마의 훌륭한 표현입니다. 봄의 님프로서의 달. 네, 이는 아니마의 젊고 매혹적이며 자연과 연결된 생명력 넘치는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아니마 역시 셀레네처럼 밝고 긍정적인 모습뿐 아니라 변덕스럽고 유혹적이며 때로는 남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어두운 측면, 판모파탈 같은 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마도 양면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를 건강하게 통합하지 못하면 그 힘에 압도당하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투사하게 될 수 있다고 융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남성 안의 여성성, 아니마의 복잡한 모습이 셀레네의 역설적인 이미지와 깊이 연결되는군요. 그러면 연금술에서는 셀레네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료에서는 알베도,
즉 백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는데요. 연금술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단계가 물질과 정신의 정화, 순수화 과정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화의 단계죠. 그녀는 또한 코니운쿠티오, 그러니까 신성한 결혼, 세크리드 메리지라고도 불리는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코니운쿠티오의 핵심 파트너죠.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상반된 원리들, 예를 들어 태양, 솔, 남성 원리, 의식, 황금과 달, 루나, 여성 원리, 무의식, 은의 결합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 즉 현자의 도를 얻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이 결합에서 셀레네, 즉 루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연금술에서 셀레네 혹은 루나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먼저 알베도 단계를 설명하자면 연금술사들은 원초 물질, 프리마 마테리얼을 검게 부패시키는 니그레도, 흑화 단계를 거친 후에 이 어둠 속에서 순수한 본질을 씻어내고 밝게 빛나게 하는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알베도, 즉 백화 단계입니다. 아, 검은 것에서 흰 것으로? 네, 이때 달, 즉 루나의 차갑고 정화하는 빛, 그리고 그녀의 그 수용적인 성질이 이 정화와 순수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어머니의 역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어머니의 역할, 그렇군요. 고 코니웅크티오, 즉 결합의 단계에서 루나는 단순히 태양의 솔의 상대역이 아니라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그릇 혹은 자궁의 역할을 합니다. 그릇 또는 자궁이요? 네. 연금술에서 이 그릇은 모든 변형이 일어나는 신성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루나의 수용적이고 여성적인 본성이 바로 이 그릇의 역할을 상징하는 겁니다. 태양의 뜨겁고 능동적인 힘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결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통합된 존재, 즉 영적 재탄생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아,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루나는 연금술 과정 전체에서 단순히 달이라는 상징을 넘어서 정화, 수용, 변형,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이끄는 능동적인 여정 원리 그 자체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다채롭고 때로는 모순적인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셀레네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탐구한 셀레네는 단순히 밤하늘의 달을 의인화한 여신 그 이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녀는 생명의 근원이자 순환하는 자연의 리듬이며 깊은 무의식의 세계와 그 안에 숨겨진 지혜의 원천입니다. 네. 동시에 그녀는 창조적이면서도 파괴적일 수 있고 양육하는 어머니이면서도 섬뜩한 마녀일 수 있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여성 원리의 복합적인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빛과 어둠, 탄생과 죽음, 이성과 광기, 순수와 관능, 이 모든 상반된 힘들을 그녀는 자신의 존재 안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셀레네는 인간의 복잡다단한 내면 세계, 특히 남성 안의 아니마 발달 과정이나 연금술에서 추구하는 심오한 영적 변형, 즉 분리된 것들의 통합과 재탄생의 여정에서 그토록 중요하고 강력한 상징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안의 모순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 모순을 통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안내자인 셈이죠. 우리 안의 모순을 비추는 거울이자 안내자. 정말 멋진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셀레네라는 이 매혹적인 인물을 통해서 밤하늘의 달이라는 익숙한 이미지를 넘어 그녀가 품고 있는 깊고 다양한 상징의 층위들을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생명을 키우는 지혜와 풍요의 근원으로서의 모습부터 때로는 섬뜩하게 다가오는 어둠과 파괴의 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분리된 것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변형과 재탄생의 연금술적 상징까지. 아,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층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자애로운 어머니와 무서운 마녀라는 이 역설적인 면모가 한 존재 안에 공존한다는 점이 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료에서도 달의 성격이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그 개념을 분석적으로 나누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었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셀레네의 이야기 속 역설들은 과연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이처럼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면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밝음과 어둠, 이성적인 판단과 격정적인 감정, 창조적인 충동과 때로는 파괴적으로 느껴지는 충동들. 생각해보게 되네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공존하는 이러한 상반된 모습들을 평소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어느 한쪽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달의 여신 셀레네가 그러하듯 우리 안에도 빛과 어둠, 생성과 소멸, 강함과 약함의 힘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이 상반된 힘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통합. 네, 셀레네의 다층적인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겨진 역설들을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셀레네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셀레네의 흥미롭고도 복잡한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